65세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한참 전에 10년 넘게 전에 65세로 다 연장이 돼 있고 앞으로 70세까지 연장을 할 거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임금 삭감 없이 연장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야 임금 삭감 없이 연장하다 보면 그 기업이 버티겠냐? 그 청년 취업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65세까지 임금 없이 연장했을 때. 누군가에게 혜택이 된다면 누군가에게는 이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정년 연장을 왜 논의를 하기 시작했느냐? 안 할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들은 국민연금이 저렇게 지급되다가는 국민연금 고갈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받았지만 우리 후세대는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 이런 불안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정년 연장이 왜 자꾸 이렇게 화두가 되느냐? 국민연금 수급 시점하고 정년이 맞지가 않아요. 정년 지금 60세예요. 그죠? 정년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5세예요. 언제부터? 69년생부터는 65세까지예요. 69년생부터. 요건 조금 있다가 그 나이별로 언제 받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러니까 60세까지 그냥 일을 하는 거로 끝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경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확 준다라는 거죠. 정부, 여당, 민주당이겠죠? 노동계,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정년 65세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공감을 65세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구나. 공감. 이거는 다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65세. 법정 정년이 지금 만 60세예요. 그죠? 만 60세. 이거를 만 65세로 늘려야 된다. 국민연금 수급받는 그 시기하고 늘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 방향은 여기는 다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27년 요거에 지금 정부 안으로 내놨다가 훅 걷어들인 거예요. 내놨다가 보름 정도였는데 27년에 만 63세 27년 그러니까 2년 후겠죠. 2년 후 67년생이 만 63세로 1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1년이 아니라 3년 늘리는 거죠. 3년. 그 다음에 33년이 되면 만 65세까지 다 되더라. 요 세부적인 거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임금 개편 퇴직 후 재고용도 병행. 아까 누군가는 임금 삭감 없이 그냥 65세까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얘기에 나오는 게 재고용이에요. 재고용은 뭐예요? 퇴직 후 재고용. 퇴직 후 재고용. 이렇게 하고 그 대부분은 1년 하고 2년 더 최대 연장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 고령자의 고용 지속으로 소득 공백. 그러니까 60세에서 65세 소득 공백이 생기는 그런 기간이 오잖아요. 그 소득 공백을 조금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연금 개시 이전까지 경제 활동을 연장해 주는 거. 제일 중요한 그런 이유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시장 지속 가능성 강화. 그리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 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연장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일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장을 해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공백을 그런 노동시장에 대한 그런 공백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방향을 볼게요. 이게 논의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들이에요. 요 내용이 나왔다가 훅 들어간 거예요. 요 내용이 한 15일, 20일 전 그때 나왔었어요. 이 방안까지. 3단계로 하겠다. 65세까지예요. 3단계로 하고 이걸 입법 추진하겠다라고까지 한 거예요. 언제까지? 2025년 연내에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쑥 들어갔죠. 그러면 앞으로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정도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예요. 3단계로 추진한다. 65세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였죠. 출생년도 67년생. 그 밑에는 해당 사항 없어요. 무조건 60년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60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7년생이 2027년이 되자 2027년까지 어떻게 되냐? 2027년이 되면 63세까지 연장하는 63세로 연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8년에서 72년대 요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만 64세로 연장한다. 이거 중간에 이거 들어가면 더 헷갈려요. 이거 빼고 나는 67년생이다 66년생이다 그냥 60세로 보시면 돼요. 확정된 거 아니에요. 이 안이 있었다가 훅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안이 나오면 이 안에 가까울 거라는 거죠. 3단계로 하고 67년생은 63세로 연장된다.
68년에서 72년생은 68세로 연장된다. 그 다음에 73년생 이후는 다 65세로 완전 시행된다. 뭐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행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의 공백기간이 다 메꿔진다라는 거죠. 국민연금. 52년생 이거 다 보실 필요 없고 지급 개시 연령은 대부분 다 요때 해당돼 다 공백기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1969년생 이후에 만 65세잖아요. 1965년에서부터 68년은 만 63세, 64세.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부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몇 년부터요? 67년까지가 공백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7년부터 연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문제는 없냐. 나 65세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모두 다 동의를 해요. 인건비 증가. 만약에 65세로 해서 그게 그냥 인건비 삭감 없이 계속 65세까지 연장된다. 그러면 인건비가 증가되면 뽑는 인원수가 더 줄겠죠. 당연히 기업에서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일 먼저 대드는 거예요. 만약 65세로 그냥 어쨌든 정년이 연장된다라는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재고용이 되든 아니 임금 삭감 없이 그냥 계속 고용을 하든 청년들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서 이것들은 청년들이 봤을 때 그 신규 채용 그런 시장 그것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들은 꼭 곱게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나중에 나도 65세가 그 나이가 돼서 그때까지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내 취업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노사간 의견차들이 많아요. 왜? 노사간 이면서.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근로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때요? 임금 삭감 없이 계속 고용이었으면 좋겠죠. 65세까지. 또는 그냥 정년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정년 없는 것도 폐지가 된 경우도 있어요. 정년이라는 게 없는데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서 회사에 근무하고 싶어. 그러면 정년이 없으니까 그래? 그럼 80세든 90세든 할 수 있을 만큼 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노사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입장차가 있는 거죠. 입장차가 있고 연내입법은 원래 연내입법 하기로 했었어요. 연내입법 하기로 했었는데 연내입법은 넘어갔고 아까 얘기했던 그 3단계도 아직은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근데 그게 입법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안이 나왔다면 아 정부안은 저거구나 라는 것들을 눈치채셔도 될 것 같아요. 세대 간 고용 기회 갈등, 형평성 문제도 이거 세대 간의 젊은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봤을 때 좀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나가주셔야지 우리 자리가 더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이가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으면 그리고 나도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죠? 둘이 다 윈이라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어떤 해법들이 있냐? 이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과 상관없이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 이거는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신문 기사에. 포스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잖아요. 포스코는 재고용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재고용 비율은 뭐냐면 대부분 여기서 재고용 비율은 퇴직 후 재고용이에요. 퇴직 후 재고용. 그리고 1년 재고용하고 추가로 20% 추가로 2년 더 연장하겠다. 뭐 이 정도 아니더라고 거의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올해 100명이 퇴직했어요. 그럼 그 중에서 70명은 재고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고용 비율이 되게 많죠. 이게 몇 년 전부터 여기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퇴직 후에 재고용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어요. 사실 정규직은 아니지만요. 그렇죠? 정규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조율은 아직 다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포스코는 지금 이렇게 합의 보고 있는 상태고 현대자동차는 최대 2년 계약직 재고용이 이거 비슷한 내용이에요. 현대자동차도 퇴직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계약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정규직으로 해서 퇴직 후 정규직으로 가지만 어떻게 돼요? 비용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월급을 깎으면 되니까. 여기는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여기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내려가지만 2년 동안은 고용을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겠고. SK하이닉스는
여기 이게 윈윈일 수 있어요, 서로가. 여기서 봐봐요.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데 계약직인데 이 사람들은 경험이 20, 30년, 30년 이렇게 풍부하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그 시스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월급은 어때요? 신규 채용하는 그들보다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규 채용하는 사람들보다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도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체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손해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지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게 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계속 걸려 있어요. SK하이닉스 보면 이건 뭐냐면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만드는데요. 그러면 고정밀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키워지려면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일해야지만 키워진단 말이에요. 신규 직원을 뽑아가지고 5년 만에 그런 노하우가 그들에게 습득이 되느냐 안 되잖아요. 똑같죠. 그 사람들 이 수십 년 정도 해서 지금과 같은 숙련도 있는 아주 고급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60세 정년이 됐다고 내보내면 누구의 손일까요? 그럼 SK 하이닉스에서도 그런 고급 인력이 나가는 것이 우리 내에서 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가치가 있지만 나가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년 제한 없이 근무 가능. 이렇게 본다면 어떡할까? 월급을 대부분 다 주겠죠. 향후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 임금 체계는 개편이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임금 피크제라든지 아니면 재고용 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겠죠. 재고용 제도 설계 이들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일률적으로 이것들 적용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기업 규모별로도 다르게 설계해야 된다는 것들. 청년 고용 보완책이 있어야 돼, 반드시. 정년이 는다라는 것들은 청년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 고용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확보가 돼야 된다.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합의가 확보가 돼야 돼요. 노사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 번에 내년부터 65세까지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기업이 버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연장 사이의 그 갭을 막을 수 있는 그거로 3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구체적인 안들을 올해로 그 법안들을 올해 하는 것들 어렵다. 이 정도까지가 지금 와 있는 건데 된다. 빠른 시일 내에 된다라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냐면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65세까지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셔요. 나중에 그런 월급 체계나 이거는 바뀔지 몰라도.